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의 박상현입니다. 인벤터 2021 UI 개선에 이어서 기능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2021의 기능 향상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큰 기능의 추가라든가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설계자분들의 아이디어, 난 이거 작지만 나게 꼭 필요해, 이런 것들이 대체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거죠.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아이디어를 올린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디어 스테이션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어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들의 요청 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일매일 작업하시다가 조금 불편하시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지원하시는 파트너 분들이나 또는 제 연락처를 아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아이디어 스테이션에 올리고 또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그래서 오늘 기능들을 보시면서 저거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이게 반영되는지 제가 작은 기능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멍 명령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개선이 되면서 또 불편한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멍 쪽을 한번 봐보시면 기존에 구멍 하시던 분들은 스케치, 점을 찍고 작업하셨는데 지금 이제 점을 안 찍어도 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신 경우가 생기셨나 봐요.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구멍을 선택해 버리니까 또 뚫리고 해제되고 이러니까 이 옵션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옵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구멍으로 복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죠? 스케치 마침 해버리니까 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명령어가 하나 20.2에 추가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자, 이렇게 작지만 편리한 기능,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레임 생성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레임 생성기가요, 계속 좋아지고 있죠. 자, 한번 봐보시죠. 자, 프레임 작업할 텐데 기능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새 항목 표시에서 20 이상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죠. 여기서 뭔가 달라진 겁니다. 프레임 생성기로 달라졌네요. 여기서 F1 키를 누르면 바로 도움말로 연결됩니다. F1, F2를 누르면 2019.1, 20, 21에서 형성됐네요. 프레임은 20에서 형성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특성 패널, 프리셋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 구석 접합이라는 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고 기존 멤버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멤버를 선택해도 된다. 이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줌, 뷰 컨트롤, 노치에 C 템플릿, T 템플릿이 들어왔고 범주 쪽에 몇 가지가 추가됐고요. 미리 보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곡선 부분에 면 자르기 기능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앞선 시간에 설명드린 파일 이름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프레임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프레임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줌을 누르면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맞추겠다. 또는 뭐 이렇게 옵션 조정하면 되겠죠. 완료하면 원래 줌. 다시 가서 이렇게 다시 줌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직관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개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쪽 세로 쪽도 해서 곡선 부위도 한번 해서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 아까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지네요. 오케이 해서 프레임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달라진 기능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구석 접합, 구석, 이렇게 접합 부분 클릭하고 간격 띄기를 하면 미리 보기가 되고 적용,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반대쪽도 한번 가보시죠. 클릭, 구석 접합. 이 모여지는 부분에 어떤 그 간격 부분, 이런 식으로 탁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간격을 미리 프리셋으로 지정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재사용, 원본을 찍고 나는 얘를 여기에다가 세 개에다가 붙이고 싶다. 얘는 빼고요.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줌 해볼 수도 있겠고요. 개별로 선택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여드릴 것은 재사용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재사용을 했는데 똑같지 않아요. 이쪽은 좀 각도를 틀어봤으면 좋겠어요. 또는 이 프레임에는 좀 그죠? 조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재사용을 해서 들어와 있지만 개별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사용된 프레임을 변경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앞뒤가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시작점과 끝점, 그때도 활용하시면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면 자르기. 예, 이쪽 면, 곡선면을 찍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프레임을 선택하면 쫙 이렇게 익스텐드가 되는데, 줌을 해보시면, 예, 현실적으로 얘는 직선이어야 되겠죠. 예, 곡선이라도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청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자, 이번에는요, 프레임 끊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묶여져 있죠. 원본과 복사본이 들어있는데, 얘를 편집을 하겠습니다. 얘에다가 만약에 구멍을 뚫고 싶다. 자, 지금 재사용 프레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으면, 예, 재사용된 모든 프레임에 구멍이 다 뚫리게 됩니다. 한번 봐보시죠. 그러겠죠.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얘만 뚫고 싶어. 그죠? 또는 얘만 뚫고 싶어. 요럴 경우에는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예, 원본을 잡고 예, 복사본을 잡고 예, 멤버 끊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별 프레임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한번 작업해 보시면 괜찮네, 편리하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기능들 요청사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노치라든가 기타, 특히 저는 재사용 변경 이게 마음에 듭니다. 예, 배치를 해놓고 일단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이 편리한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볼트 연결 한번 해볼게요. 볼트 연결. 우리가 볼트 연결을 하면 항상 볼트 연결 1, 볼트 연결 2 이렇게 어셈블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트 연결 1 이렇게 볼트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또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어셈블리가 계속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볼트 연결을 하는데 어셈블리 말고 그냥 개별 파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하위 조립품 구조 사용 안함, 사용함. 옵션을 끄거나 켜거나. 그래서 이번에는 옵션을 끄고 그냥 개별 파일은 사실은 볼트, 그 다음에 너트, 와셔 3개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보면 구멍이 뚫리고 왼쪽 트리 보시면 볼트, 너트, 와셔 3개가 이렇게 그 동일 레벨에서 어셈블리 구조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편집할 때는 볼트를 찍고 들어오면 이렇게 편집을 그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사용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드를 만들어서 볼트끼리 모아버린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폴드 하나 만드시는 그 내용도 필요할 듯 합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애니캐드 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애니캐드는 인벤터에서 애니캐드 말 그대로 모든 캐드를 읽어버리겠다라는 게 애니캐드이잖아요. 예. 근데 레빗은 왜 안 되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레빗과 인벤터의 호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전에 뭐가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쪽에 가보시면 가져온 곳에 뭔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F1 키를 눌러서 어떤 게 향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네요. 2021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레빗을 인벤터에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레빗 데이터 가져와서 레빗이 변경되면 인벤터에서 파일들도 변경되도록 애니캐드 기법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내용들 우리 다양한 캐드 포맷을 읽을 수가 있는데 JT, 그 다음에 NX 파일들 이렇게 버전이 업됐습니다. 솔리독스 2020, 엣지 2020, 2020 이렇게 추가가 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원되는 파일들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그 인벤터로 그 엑선더바티나 스텝 파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러셔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변환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그냥 바로 읽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NX 데이터면 그냥 NX 바로 읽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 카티아 데이터면 카티아 데이터 바로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우리가 그 엑선더바티나 이런 중립 포맷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통역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통역하면서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 그대로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빗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레빗이 어떻게 추가됐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레빗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레빗 파일을 인벤트로 가져오는데 왜 지금 이게 요청이 되고 있냐면 지금 건축물들, 공장 뭐 이런 부분들은 레빗으로 거의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데스크가 레빗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건물 그 치수들, 층간 치수들 이런 것들을 치수로 주세요, 2D 도면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3D 데이터를 직접 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레빗 데이터를 인벤트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레빗이 바뀌면 인벤트도 바뀌도록 되어지는데 동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그래서 점점 필요해지는 것 같고요. 레빗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큽니다. 건축물이니까 크겠죠. 자, 그 중에서 나는 얘만 내보내겠다 라고 레빗에서 설정을 하면 인벤터에서 가져올 때 참조로 레빗 데이터 얘만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인벤터에서 이렇게 뜹니다. 나머지 작업은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들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겠는데 레빗의 모든 어떤 하이어라키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자, 여기에 레빗 형상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간단한 그 빔 쪽을 하고 있는데 얘가 공장으로 치면 펜스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장비 배치를 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또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만드신 분들은 레빗 데이터 형상을 이렇게 가져와서 건축물의 형상을 가져와서 거기에 맞게끔 기본적인 인벤터에서의 어떤 레이아웃을 만든다거나 하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레빗으로 왔습니다. 레빗 설계자가 이거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폭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벤트도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워크플로우는 뭐 애니캐드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에 해당이 됩니다. NX건, 솔리드건, 뭐 그죠? 크리어건, 카티어건 다 됩니다. 원본이 바뀌면 그거를 기본으로 했던 인벤트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레빗과 인벤터의 애니캐드 기능, 주목받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내용 중에 애니캐드가 나왔으니까 우리 다중 솔리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그 스케치를 할 때 부품 형상을 만들 때 멀티 솔리드, 다중 솔리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씩 선택이 됐어요. 솔리드가 하나씩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NX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죠. NX 데이터를 지금 간단한 형상을 가져와서 참조로 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져오면 솔리드가 이렇게 다중 솔리드로 들어옵니다. 31개네요. 자, 예전에는 하나씩 선택이 됐어요. 하나씩.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안쪽의 부품을 다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 어려웠죠. 이렇게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셀렉션으로 왼쪽 오른쪽 우리 오토캐드에서 하는 오른쪽 윈도우 왼쪽 윈도우 방식 아시죠?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설정해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솔리드 왼쪽으로 한번 살짝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나머지 안에 부품을 예를 들어서 뭐 안에 것들을 내가 가시성을 끄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셀렉션해서 가시성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셀렉션으로 끄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선택해서 윈도우 셀렉션으로 작업을 하면 편리하게 어떤 솔리드 객체를 선택해서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완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색깔을 한 번에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품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컴포넌트로 어셈블리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그 다중 솔리드의 어떤 윈도우 셀렉션 요청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중에서 이번에는 그 도면 쪽을 한번 봐보시죠. 그 도면 뷰를 보시면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 템플릿, 기존 템플릿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부품 리스트까지 한 번에 쫙 생성됩니다. 바로 생성되죠. 이런 내용들은 사용자들이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그 도면 뷰 템플릿을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도면 뷰 작성해서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들면 자동으로 쫙 뿌려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 도면이 있다면 도면들을 많이 생성해야 된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얘를요 자동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십 개의 도면들 한 번에 기본 템플릿으로 지정해서 쫙 뿌려주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인벤터 2021에서는 아이로직의
도면 기능, 도면 함수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몇 가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3D 로테이션의 사용자 특성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판금 플랜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판금에서 이제 플랜지를 할 때 어떤 경사면, 참조면을 찍으면 참조면의 각도대로 쫙 연결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도면 쪽에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새로워진 사항 보시면 인벤터가 1년에 결과적으로는 3번씩 향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2021의 도면 쪽을 한번 봐보시면 예, 치수 유형 쪽에 회전 들어있습니다. 로테이트인데 회전으로 변형돼서 조금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점과 점을 했는데 이쪽 이렇게 마우스를 회전함에 따라서 모르겠어요. 그 정렬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치수를 표현하고 도면 스타일에서 참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참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됐고요. 기타 내용 중에 측정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면에서 측정 기능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분들이 왜 뺐냐? 다시 넣어달라 라고 해서 다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기능 다시 들어와 있고요. 예.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인벤터가 매년 계속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20.1, 20.2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분들이 매일 이거를 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향상됐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능, 표시 기능을 좀 켜놓고 달라진 게 있으면 한 번씩 한번 클릭해서 도움말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 지금까지 퍼포먼스, 성능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UI, 어두운 테마, 그 다음에 기능 개선들, 내용들, 주요 기능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021 시원한 설계, 달라진 설계, 쿨한 설계, 새로운 2021 인벤터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